안녕하세요, 김대경입니다.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어렵거나 이렇게 마음이 긴장되거나 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히려 카메라 앞에 서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비디오지 어차피 이게 SBS나 MBC, KBS에 나가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말이 거칠거나 어떤 특정 업체나 특정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 기준이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98%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그런 아주 독종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중학교 때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전에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교과서 한번 쭉 훑어보면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은 벌써 보통 사람과는 다른 두뇌를 가졌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노력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강의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울대를 들어갈 거고 카이스트를 들어갈 거고 하버드를 들어갈 거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호승덕 변호사처럼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강의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외교관, 교수님,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생활을 어릴 때 몇 년씩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영어를 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인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영어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영어 그 자체를 배울 수는 있지만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답을 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네요. 중간고사 시험이 나왔는데 주관식 문제 답을 몰라서 1번 I don't know, 2번 you don't know, 3번 everybody don't know라고 적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인문계 학교고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는데 선생님께서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번, 2번은 그렇다 쳐도 everybody 다음에는 don't이 아니고 doesn'이라고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도 계셨지만 영어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영어 선생님들조차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소위 영어 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제 생각에 나름대로 회화에 자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회화가 되지 않는 선생님한테 회화를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모순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윤 선생이다 뭐다 이것저것 해봤고 중학교 때도 논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다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때도 교양 과목, 영어 다 듣고 심지어는 영저라 책 나와가지고 열심히도 1년 반씩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어 회화가 절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 공교육에서 그리고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나누는데 사교육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교육은 공교육의 연장선상입니다.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걸 숫자를 좀 더 줄이고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게 사교육이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특이한 방법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만 늘어나지 뭔가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죠. 학원이나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영어 과목이나 그리고 뭐 많죠. 이보영, 오성식 그분들은 잘 하시죠. 영어를. 근데 그분들이 출판을 많이 하시고 학원을 만드시고 YBM 시사영어사다 뭐 큰 학원들도 많고 한데 과연 그 1000명, 2000명, 3000명 심지어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학원 학생들 숫자 중에 그 학원에서 영어 회화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보기엔 거의 손에 꼽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방법들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회화가 될 것 같으면 신문에 나오죠. 신문에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희귀하면 신문에 나올까요? 얼마나 희귀하면. 그래서 한국의 공교육, 학교, 한국의 사교육, 학원, 과외, 학습지 등등. 저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만큼은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과감히 트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쓰레기입니다. 이건 10년을 공부해도 영어가 되지 않는 교육을 왜 우리가 돈을 주고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영어는. 문제는 방법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이런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MBC께서 MB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영어로 가르치면 해결이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많은 선생님들 어디서 구합니까?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교육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트랩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공교육이나 사교육 이런 데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면 한계가 있어요.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요. 제가 제대하고 영국에 갔는데 참 힘들었어요. 뭐 법대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반대하시고 뭐하러 영국까지 가냐.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시나 보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물론 저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 교직에 계시고 부족함 없이는 컸지만 절대 해외로 유학을 보내주고 이럴 수 있는 가정 형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학비만 대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볼 테니까 학비만 대주십시오. 제가 학비까지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 보통 일주일에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는 뭐 설거지 아르바이트 몇 시간씩 하고 주말에는 은행 그런 거 있죠. 은행 청소가 있어요. 영국에는. 그런 거 청소하고 주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유리잔